다음은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2시가 되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지수가 0.6% 정도 급등하는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지금 시장이 오전 내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오후장에 정말 날개 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고점 뚫고 이제 1% 이상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경제 지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기지 금리가 이제 10bp나 떨어지면서 7.0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7%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모기지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11월에 이제 0.9%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기대치가 지금 뭐 1.2%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낮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그 시장에서 FOMC 관련해가지고 금리 동결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나왔던 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 2.4%대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그 금리 인하되는 그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려가지고 75bp까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결과 발표할 때는 한 47%로 살짝 올라가다가 파월 연설 시작하면서 이제 60%까지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될 거다 이렇게 또 기대치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EPS가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적 전망의 어떤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둔화에도 성장 지속이 기대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가 이제 한 4.6%까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도 빠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이제 특징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6% 수준의 어떤 매파적 의견들이 전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5% 아래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연준 위원들이 아무도 금리 올라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얘기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는 미국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GDP가 올해 2.5%, 내년에는 1.4%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고 2025년도에 1.8%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은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문제시되고 있던 주택 부문들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어쩌면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높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소식 꼽아주셨는데요. 자체 시청률 정보를 최초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전체 업종이 다 이제 상승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지난밤에 한 3%대 상승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통신 서비스 쪽에 이쪽 업종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지난밤에 좀 상승을 했는데, 얼마나 받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상위 10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발표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 측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미국 작가협회에서 이제 그
파업을 할 때 파업을 종료하면서 그때 이제 계약을 했던 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곳에서 스트리밍 업체들이 공평하게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전체 상위 10개 10위권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지금 넷플릭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른데 디즈니 플러스도 가격을 올렸고 넷플릭스도 가격을 올렸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린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와 다르게 성공한 이유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있던 유명한 뭐 그레이즈 아나토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순위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게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도 시청자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수익을 더 개선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이번에 공개하는 그런 정보들이 넷플릭스의 어떤 이미지를 더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거품에 대해서 언급된 테슬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번에 또 대규모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적이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스티븐 길포일이라는 분인데 크레딧 스위스에서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실제 그 플로우 트레이더도 30년 이상 진행을 했던 이런 경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게 시장에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포드가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투자도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보면 루시드나 리비안이 나스닥 100에서 이탈하는 이런 모습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교통안전국에서 200만 대 리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리콜을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리콜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테슬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잠깐씩 이렇게 핸들 놓는 이런 즐거움은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통국에서 요구를 하는 건 뭐냐면은 핸들을 놓았을 경우에 자율주행 자체가 완전히 스탑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측하고 어떻게 조율이 될지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의 판매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광고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 3분기 테슬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용은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잉여 현금 흐름은 70%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테슬라 옵션 시장에서 개별 종목 옵션 시장에서 223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분이 지금 언급을 했는데 223달러 지지가 안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3 차량 지금 연방 세금공제도 상실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경쟁력이 잃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4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이자 소식입니다. 내년 실적 악화를 경고를 하면서요. 간밤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모더나 얘기를 했는데 화이자는 잘 팔고 있는데 모더나는 왜 파냐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 담당 임원을 갖다 해고를 해버렸죠. 하루만 기다렸으면은 해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에 570억 달러 매출을 보였거든요. 화이자가. 근데 2024년도 내년에는 이게 80억 달러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분석가들이 예상한 게 130억 달러였는데 50억 달러나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다 이제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3달러대에서 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코로나 이전 바닥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고 제약회사 시젠하고 지금 인수합병건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30억 달러 규모인데 이거가 지금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뭐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시즌하고 인수합병 통해 가지고 파트너십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백신 이제 만들어내고 이랬는데 그 새로 만든 코로나 백신도 굉장히 출시를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인수합병까지도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그동안 들였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메디케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이제 제약 정책 자체가 수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에서 내년에 10개 약물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00 하던 게 $10가 되어버리는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약회사들의 수익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도 지금 내년에 지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기대치가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